자, 오늘 일러스트에 대해서 일러스트 기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는 벡터 기반의 그래픽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펜 툴을 보시면 펜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점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그 점과 다음 점 사이에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원래 시작했던 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펜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바뀌면서 이게 딱 닫혀진 형태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배경이 흰색이라서 자, 이 오브젝트에서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색깔 을 더블 클릭해서 다른 색깔로 만들고요. 자, 라인은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올라오는 이 검은색 이것도 역시 더블 클릭하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이 라인의 두께가 좀 얇아서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10포인트로 두껍게 했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자, 그러면 노란색 라인이 생기죠. 이 라인에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점으로는 면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안 나오죠. 근데 세 번째 점을 그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하고 이쪽 라인이 생기고 그 마지막 점과 시작점이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면이 생성이 됐습니다. 면이 생성이 됐는데 일단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그어주면 여기에 선이 생깁니다. 동그라미 표시해서 클릭하면 일러스트는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그 변형을 하거나 이제 작업을 하는 툴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가시면 이렇게 돌리기도 할 수 있고. 자,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일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러스트를 처음에 다시 닫고 처음에 시작하면 파일, 뉴 파일을 여는 이 도큐멘트 창이 뉴 도큐멘트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건 이름이고 그리고 이건 사이즈죠. 그 다음에 요거 밀리미터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밀리미터고요. 유닛은 밀리미터. 여기서 다른 유닛으로 바꾸면 이제 그거에 맞는 유닛으로 바뀌겠죠. 네, 여러분은 밀리미터로 놓고 쓰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보면 이미지 이제 A4 용지 사이즈인데 얘를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 바뀌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드밴스 열어서 그 이미지의 색깔 모드를 CMYK로 할 것인지 RGB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CMYK 값으로 할 때는 최종 아웃풋이 인쇄가 될 때 CMYK 값으로 쓰고요. 그냥 모니터에서만 볼 거다. 자기는 이제 모니터에서만 볼 거다. 뭐 이런 경우 많죠. 모니터에서 웹에 올린다던가 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A4 용지가 이렇게 A4 사이즈의 네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는 툴바라고 하는데요. 툴바 여기 보면 윈도우 툴 체크했죠. 이거 없애면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 체크하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윈도우들
이 창들 쭉 여기에 좀 열려져 있는 것들을 여기에 지금 체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패스파인더 중요한 기능인데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메뉴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늘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레이어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데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꺼내놓고 쓰기도 합니다. 다시 넣고 싶을 때 여기다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툴바에서 이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이게 넓어집니다. 넓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여러분이 처음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했다면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그 버튼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차이점이 있는 건 이 부분은 그 일러스트 기본에는 없고요. 이걸 플러그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러스트에 그 추가된 버튼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까만색 화살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까만색 화살표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개를 만들고 나서 까만색 화살표 단축키가 V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제가 이제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선택 화살표입니다. 자, 여러 개로 이렇게 선택되면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이제 Shift를 누르면 추가 선택이 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빠지죠. 선택한 거에서 Shif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얀색 화살표는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점선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흰 점, 여기 까만 점 보이시죠? 그래서 점을 선택하면 내가 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흰 점, 이걸 꾹 눌러보면 뭐 그룹 셀렉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굳이 이 부분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펜 툴이고요. 간단하게 많이 쓰는 버튼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텍스트 글씨 쓰는 거죠. 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요걸 다 쓰고 마무리를 하려면 다시 얘로 잠깐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떠지는 게 되고요. 얘를 또 클릭하고 이번에는 여기 써서 이렇게 글씨를 쓸 때와 얘를 드래그해서 네모칸을 만들고 글을 쓸 때 이렇게 글 상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복사해서 여러 개를 써보면 이렇게 마치 글 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만 이렇게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한번 얘한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형태의 글 상자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배경의 모양은 없어지게 되고 이게 글 상자의 역할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다. 고 자, 뭐 브러쉬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러스트 브러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손들 이렇게 하나씩 내가 그린 게 되는 거죠. 뭐 아까 이 흰색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 라인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자, 지금 점 말고 여기 있는 핸들 같이 이런 게 핸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해보시면 곡선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펜 툴에 가서 펜을 클릭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펜을 이번에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 선택해서 지우고 눌러보시면 펜 같은 거 이렇게
라인이 일정해지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브러쉬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라인의 두께들이 바뀌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버튼, 얘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서 라인을 선택하면 얘가 낱개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얘는 어떠냐면, 얘는 이렇게 그리고 선택을 해보면 아까랑 다른 점이 있죠. 얘는 라인 중심에 라인이 있고 두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라인이 하나가 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자, 라인이라기보다는 얘는 면인 거죠. 자, 아까 다시 이 면과 차이를 보겠습니다. 그렇지. 얘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두께가 있고 면이 있지만, 얘는 선택을 해보면 가운데 파란색 라인이 하나가 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조절해서 라인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지 실제 면은 아닌 거죠. 근데 얘는 보시면 얘가 이렇게 보면 선처럼 그어졌지만 다시 선택을 해보면 외곽의 라인이 돼 있죠. 자,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건 요거. 얘는 이렇게 안쪽의 면에 까만색이 돼 있고 외곽 라인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죠. 안쪽으로 면이 없고 외곽 라인이,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면이 있고 라인은 없고, 외곽 라인의 선을 만약에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놓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라인이 주변에 생기는 거죠. 자, 이 차이점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특징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추가해서 그리면 이 추가해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개를 동시에 그렸을 때 이런 형태. 자, 뭐 그 다음에 돌리는 거, 스케일,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돌리는 거는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자, 스케일 이렇게 늘리는 거고요. 늘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버튼만 눌러도 스케일 조절하는 거는 옆에 있었고 돌리는 게 있었죠. 자, 이런 걸로 이렇게 움직여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왜 이 버튼이 있냐면, 얘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을 눌러보면 앵글,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30 하고 OK 누르면 30도가 돌아가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30 할 때 여기 카피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카피. 그럼 어떻게 됐죠? 원래 있던 거에서 30도 돌아가면서 30이 된 거죠. 30도 돌아가면 하나 복사가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 스케일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스케일하는, 변형하는 그 메뉴가 뜨는데, 스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라인의 두께 까만색으로 하고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하고, 라인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 하면 전체가 50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100 그럼 원래 상태고, 여기서 200 하면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를 아무리 늘려도 라인 두께는 같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늘려도 라인 두께는 얇아져 있단 말이죠.
라인 두께까지 한꺼번에 늘리고 싶을 때는 자, 옵션에 요거 체크를 해서 늘려주시면 라인 두께가 더 커지죠. 얘도 한번 이렇게 늘리면 라인 두께가 더 커지죠. 이렇게. 자, 요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쉐입 빌더 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툴은 이렇게 보시면 또는 원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을 클릭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선택하거나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합쳐지고 이렇게 하면 형태가 합쳐지죠.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원을 그리고 또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얘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쉐입 필드 툴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또는 얘를 클릭하고 자,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 자, 그 다음은 자, 여기 지금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퍼스펙티브 그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퍼스펙티브 그리드는 뭐냐면 퍼스펙티브가 투시라는 뜻이니까 이 투시를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많이 활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요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서 투시를 맞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활용도가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 보시면 아주 이렇게 좋은 기능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고요. 투시 다시 없애는 방법은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보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X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이드 해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두 개의 그라데이션이 보일 텐데 하나는 옆에 있는 건 얘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라데이션이 지금 안 나오는 건 그라데이션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들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있죠. 또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라데이션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제 그라데이션 자 또는 여기 그라데이션 옵션 이 메뉴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원래대로 놓고 내가 원형을 그리고요. 그라데이션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몇 가지 그라데이션 메뉴 중에 뭐 페이드 투 블랙 뭐 이런 것도 있고 원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레디얼 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봤고요. 자 여기 있는 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검은색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흰색 그러면은 여기 검은색 자, 이 부분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한 이만큼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색깔이 추가되고 이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클릭하고 여기다가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노란색으로 나오죠. 자 클릭할 때 오퍼시티라는 게 있는데 오퍼시티는 투명도죠. 투명도를 하면 진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움직여서 오퍼시티 100% 이렇게 하면 진해지는 거죠. 여기 클릭해서 오퍼시티 됐네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오퍼시티가 0으로 돼 있는데 얘를 100으로 하면 이렇게 까만색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라데이션을 언제든지 방향을 그라데이션 버튼을 클릭하고 스케일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고 아니면 요거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돌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툴에서 자 요거 자 얘는 뭐냐면 자 얘를 내가 이 점을 클릭하고 색깔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이 점 클릭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죠. 자 지금 파란색이 안 나온 이유는 자 오브젝트가 블랙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데 얘를 RGB 컬러로 바꾸고 자 이 흰색 버튼 이렇게 클릭하고 RGB 컬러로 바꾸고 이렇게 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버튼 클릭하고 얘를 RGB 컬러로 바꾸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바꾸시면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이드가 보이는데 스포이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스포이드는 색깔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는데 내가 먼저 이걸 클릭하고 스포이드를 찍고 주황색을 클릭하면 내가 먼저 클릭했던 게 주황색으로 바뀌죠. 자, 핑크색을 클릭하면 핑크색으로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렇다면 스포이드를 클릭하면서 Alt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내가 스포이드가 지금 비워져 있죠. 여기는 쭉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렇게 주황색. Alt 누르면 요거를 주입하는 거예요. 딴 데다. 그리고 요거 지금 색깔 다르죠. 얘한테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Alt를 눌렀을 때 이렇게 되고 Alt를 뗐을 때 반대 기능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였는데 대부분 사실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확대 그러면 이 화면의 확대는 돋보기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때 돋보기 누를 때 Alt 버튼 누르면 마이너스로 줌아웃이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는 이 돋보기 누르는 게 이게 이제 매번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다른 작업을 하고 다른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키보드의 Al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돌리면 줌 아웃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누르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lt 줌 아웃 컨트롤 좌우 이렇게 하시면 아까 설명하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화살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되죠. 반대로 되고 또 하나 자 내가 이 밑에 있는 걸 클릭하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오고 요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툴바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툴바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툴바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같이 했으니까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개의 색깔들을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색깔들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여러 가지가 됐죠. 보시면 여기 이제 칼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이드 누르면 뭐 이렇게 가이드 여러 개가 생기고, 여기 버튼 눌러서 뭐 색깔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이렇게 색깔들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고요. 뭐 스와치에 있고 브러쉬도 있고 뭐 심볼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뭐 브러쉬는 아까 요 브러쉬를 의미하죠. 얘를 블랙으로 바꾸고 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내가 요 라인을 선택하면 라인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이런 라인,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등록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브러쉬는 베이직으로 해놓고, 자, 베이직이 안 돼. 자, 이렇게 클릭하고, 자, 라인을 바꿨습니다. 라인을 바꾸고, 라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라인 보면 이 밑에 스트로크는 라인을 의미하는데, 라인의 두께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야죠. 그래서 두께는 더 두껍게, 네, 이렇게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다 선택하고 라인의 두께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고, 자, 코너 뭐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각지게 라운드로 불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시 요거 많이 쓰는 기능이죠. 이렇게 클릭하고 내가 여기서 뭐 6포인트 하면 6포인트를 간격으로 딱 되고, 두께를 줄이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스타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을 하지 않지만, 그냥 라인 이렇게 그린 라인으로는 이렇게 점선이 됩니다. 자, 6포인트 그 다음에 대시는 내가 대시와 갭 6포인트가 있고 갭이 있죠. 자, 갭은 간격이죠. 12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간격이 넓어지고, 요거는 3 이렇게 하면 점선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뭐 기타 뭐 여기 에로우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모양 바꾸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자, 레이어는 뉴 레이어 하나씩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생기고, 내가 이 오브젝트를 넣고 싶을 때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가 있는 레이어에 자, 이렇게 점이 생기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레이어가 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선택을 해보면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자, 레이어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가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감춰집니다. 또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락을 걸어놓으면 선택이 되질 않죠. 자, 이렇게 레이어 바꾸는 것도 해봤고요. 레이어 지우는 건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휴지통에다가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에서 간단한 뭐 이펙트나
이런 효과들을 내는 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고, 또 이 뷰에서 뭐 화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은 역시 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레이아웃, 지금 우리가 보는 레이아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메뉴들이 안 보인다. 이런 메뉴들이 안 보인다면 어떤 데를 보시면 되냐면 윈도우에 보면 워크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 스페이스. 이 워크 스페이스에서 에센셜을 클릭하면 지금 같은 메뉴가 됩니다. 이 에센셜에서 내가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넓어지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메뉴 패스파인더를 찾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패스파인더를 클릭해서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찾아서 하시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레이아웃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른 오브젝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이것저것. 자, 이렇게 색깔도 다른, 그 다음에 크기도 좀씩 다른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임의로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뭔가 정렬된 것 같지가 않고, 삐뚤빼뚤한 것 같죠. 그래서 다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위에 이 메뉴가 생겨서 이 얼라인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수직으로 쭉 맞춰주죠. 이는 이 간격 이렇게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주게 되죠. 센터점을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점을 자, 이렇게 얼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얼라인 메뉴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안 보인다면 윈도우에 온라인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보면 막 초록색 라인이나 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윈도우의 옆에 뷰에 보면 스마트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를 끄면 이게 안 나타나요. 대신에 이제 맞추기가 힘들겠죠. 물론 뭐 이렇게 정렬해서 우리가 이렇게 맞추는 기능이 또는 이렇게 정렬을 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 가이드가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가운데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가이드가 필요 없을 땐 또 스마트 가이드를 꺼주시거나 컨트롤 U를 눌러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냅 투 그리드, 뭐 여기 스냅들이 보이는데요. 이 스냅 투 그리드는 스냅 투 그리드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면 움직이는 게 뭔가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걸리는 것 같은데 그리드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드를 보이면 쇼 그리드가 보이죠? 이렇게 그리드에 따라서 움직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드를 끌려면 그리드, 쇼 그리드, 하이드 그리드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